여당의 새로운 지도부 구성 이후 어떻게 보면 증세와 개헌 논란까지 가세하면서 정치권 요동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대표 선거를 사흘 앞두고 벌써부터 전대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배병유 경제풍월 대표,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원내수석 부대표는 친이계 조혜진 의원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박계가 모두 이제 조직을 순회를 좀 장악했다고 봐야 되겠죠? 글쎄 그 모양이 그렇게 바뀌었는데 저는 이렇게 되리라고는 예상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원내대표가 비박이 되면은 수석 부총무는 저 부대표는 저 친박 뭐 이런 식으로 균형을 이룰 줄 알았더니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일색으로 바뀌었는데 김무성, 유성민, 조혜진 이렇게 하면 단일 색깔로 정리가 됐는데 네. 한마디로 집권당의 변화와 혁신입니다. 집권당의 변화가 혁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청와대와 함께 당정청이 변화와 혁신의 전기를 맞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김무성 대표나 유성민 원내대표의 연설문이 나와 있습니다만 줄거리는 맞아요. 네. 우리와 같은 일반 국민들한테도 저거 맞아 이렇게 동의를 할 수 있는데 청와대하고 너무 각을 세우려고 가가지고 했을 때 저게 나중에 어떤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냐.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겠냐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청와대하고 각을 세우는 것도 바람직하지만은 너무 한꺼번에 이렇게 각을 세워가지고 그 나중에 오는 후폭풍의 부담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조언을 좀 하고 싶네요. 네, 고영신 교수님. 어쨌든 뭐 당대표, 원내대표 또 원내 수석 부대표 네. 팀워크를 우선 고려를 한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친박을 과거처럼 원내 수석 부대표를 했을 경우 전체적인 팀워크가 깨지기 때문에 그런 면을 우선 고려한 것 같고 또 지금 현재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당이 좀 주도권을 확보해야겠다. 그동안 청주도권, 청와대 주도의 어떤 정국 운영이었다면은 이번에는 당 주도로 해서 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좀 강력하게 한 거 아닌가 보고 네. 지금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으로 볼 때 당심은 민심하고 거의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청심, 청와대 청심은 아직은 민심을 못 따라가는 거. 그것 때문에 지금 청와대가 지속적으로 비판의 그런 그 도마 위에 올라 있고 또 지지율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당이 뭐 친박 중심으로 됐는지 비박 중심으로 됐는지 그런 것을 청와대가 계산하지 말고 그건 뭐 서로 대립각을 세울 일이 아니라 청와대가 흔쾌히 그런 그것이 민심이다.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뭔가 큰 작품을 만들어낼 때 국민들도 감동을 하는 거예요. 청와대가 변했구나. 이런 상황을 보여줘야만이 여권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 여권이 살아나는 것은 뭐 그 사람들 좋으라는 게 아니고 나라가 좋고 국민이 좋으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친박 쪽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좀 고민이 될 텐데 서청원 의원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정청은 칸막이 없는 한 배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앞으로의 뭐 친박의 포지션을 좀 이야기하는 걸까요? 서청원 의원께서 잘 하셔야 됩니다. 친박의 좌장 아니십니까? 그분은 어쨌든 당의 선거를 통해서 김무성 대표한테 졌어요. 이제 표에 의해서 진 것입니다. 지고 나서 이제 친박의 좌장 역할을 할 때 그게 이제 김무성 체제를 흔드는 쪽으로 작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원내대표에서도 경선을 해가 졌어요. 그걸 동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친박들이 막 속을 부글부글 끓는다 해가 언론에 나온 것처럼 해가지고 비박들이 실수하는 걸 바라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거 다 망하는 겁니다. 이제 조금 저거 하더라도 참아내셔야 되고 그다음에 청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권당이 비박이 하든 친박이 하든 지금 뭐 거기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다 같은 집안이에요. 그런 식으로 청와대는 보셔야 되고 그 대신에 김무성 대표나 유성민 대표한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연설의 줄거리는 다 안 맞아요. 정세 없는 복지는 있을 수 없다. 그다음에 국민에 대한 허구다. 그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세 없는 복지 공약이 나올 때 박근혜 대통령 대선 후보 혼자 만든 겁니까? 새누리당하고 같은 공약이에요, 그게. 그 당시에 유성민 씨나 김무성 대표가 반대한 거 아니에요. 유성민 씨 머리에도
무상복지가 들어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와가지고 이거를 청와대에만 덮어씌우고 자기들은 아무런 죄가 없고 말이야. 국민들 사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저 이제 나중에 자기 부메랑이 돼가 덮어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을 하면 안 돼요. 그 대신에 그리고 정세 없는 복지가 있었다 해가지고 정세를 얘기를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정세가 쉬우면 왜 지금 집권 당에서 정부가 정세 소리를 안 해요? 정세를 이야기를 끄집어내게 되면은 결론을 내자면은 어떤 그 고비가 오르는지 모릅니다. 말도 못하죠. 저와 같은 사람들도 정세 없는 복지는 동의하지만은 정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론은 맞는 말씀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쉬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지금 정세 뭐 이런 부분들 복지 문제까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과 같은 보편적 복지 이것은 우리 상황에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은 지금 보편적 복지를 하려면 그에 합당한 재원이 있어야 하거든요.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135조가 들어가는 5년 동안은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말하자면은 여러 가지 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갖고 가계부까지 썼는데 지금 계속 빵꾸가 나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지금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이런 복지 정책도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한테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하려면은 그에 합당한 돈이 있어야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선별적 복지로 갈 수밖에 없고 네. 또 어떻게 보면 맞춤형 복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이 복지 포퓰리즘으로 되어 있는 이 복지에 대해서 적정한 저는 구조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불가피하다. 예. 너무 많은 복지를 해줄 수가 없어요. 해주면 좋지요. 해주면 좋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또 기왕 준 복지를 네. 또 뺏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의 깃들 뽑는 식으로 이렇게 정세를 하려고 한 거예요. 꼼수 정세를 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국민들이 아주 엄청나게 반발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정세 부분도 그렇고 일단 첫째 구조 조정이 좀 있어야겠다. 네. 그리고 고부담 고복지로 갈 건지 저부담 저복지 아니면 중부담 중복지로 갈 건지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아직은 복지 수준이 서구보다는 낮기 때문에 중부담 중복지로 가야 하고 그래도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1차적으로 정세보다는 과거 부자들 분자 감세를 해줬습니다. 예. 그 3% 그런 것부터 원상 회복을 시키고 그래도 부족하면은 국민적 어떤 그 논의를 통해서 어떤 부분부터 정세를 해야 할 건가.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돈이 많은 사람, 부자부터 정세를 해야 한다. 그러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법인세 증세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비율을 높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한 논의들이 이제 사실은 김무성, 유승민 체제가 본격적으로 사실상 그동안 여권이 증세인데도 불구하고 네. 증세가 아니라고 했고 또 현실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할 수 없는데도 그걸 해주겠다고 한 것을 지금 솔직히 시인한 거예요. 청와대나 정부는 아직 시인을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이 앞장서서 국민들 앞에 현실을 명확하게 이렇게 밝혔으니까 여야 또 관련 국민이라든가 관련 기관들 간에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서 우리 복지 수준을 어떻게 할 거고 정세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어떤 합의점을 내는 그런 노력, 고민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죠. 네. 지금 복지를 얘기를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이 복지가 무상복지나 보편적 복지가 어디에 나왔습니까? 이게 원조가 야당입니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진영에서 무상복지, 이 복지 쪽을 끌어안아가지고 에스컬레이터가 돼가지고 이렇게 확대가 된 겁니다. 야당에서 볼 때 무상이나 보편적 복지의 원조는 우리인데 왜 새누리당이 낚아채고 가느냐 이렇게 해가 오히려 상승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과정에 유승민 씨나 김무성 씨나 다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어디 그러면 그거 안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여당은 선별적 복지고 야당은 보편적 복지예요. 그런데 이게 대선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접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걸 개선하는 방안에 이 시간 현재도 야당은
재벌 감세, 부자, 법인세 인상 이쪽만 얘기를 해요. 물론 복지 구조 자체를 재구성해야 돼, 재설계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양쪽이 다 원론적으로 맞는데 네. 새누리당에서는 그럼 정세 쪽으로 모자란 걸 해결하자 그러는데 야당은 정세는 놔두고 부산복지를 공세하는데 재벌 감세만 문제 해라 법인세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것도 자기들이 집권했을 때 법인세 인상할 수 있겠냐? 내가 볼 때는 가상을 할 때 불가능해요. 그거는. 그런데 이제 그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전부 법인세 감면돼 대한민국 법인세 올려가지고 대한민국 경제 어떻게 끌 가자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집권하고 있으면 못하는 겁니다. 부자 감사 그다음에 이번에 뭐 연말 정세나 뭐다 꼼수 정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 자기들도 동의한 부분이에요. 담배 값 올릴 때 뭐 새누리당이 올렸어요? 그 정부가 다 야당이 다 동의했잖아요. 그런 식으로만 자꾸만 한쪽으로만 책임을 몰리려고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금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도 지금 악을 쓰고 있습니다만 저성장 기조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 있으면서 우리가 고부담 고복지로 가기 어려우니까 야당은 중부담 중복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 복지 구조를 구조 조정하자는 건 좋은데 어떤 방식으로 하겠느냐. 구조 조정하기 위해서 여야의 대타협위원회인가 뭐 만든다면서요. 그렇게 협의를 해야 되지. 이걸 누구한테 책임을 돌리는 쪽으로 가게 되면 끝이 없어요, 이게. 예. 여기서 지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요. 오늘 지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업무 보고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였느냐. 디플레이 방지 차원의 증세는 마이너스 효과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증세를 논의하는 시점은 타이밍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여야 모두 새로 된 유승민 원내대표도 지금 좀 증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아니, 야권 이야기도 같이 하고 있는데 좀 여야가 마찬가지죠. 증세를 해서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기업이든 국민이든 봉급생활자든 누구든 증세는 언제든지 누구든 간에 돈 내놓으라고 하면 그 좋아할 사람은 없고 거기에 대한 저항은 불가피하는데 그러면 복지를 하지 말아야 하냐면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지를 늘리는 것은 그것이 결과적으로 생산적 복지로 환원이 되는 겁니다. 생산으로 또 환원이 됨으로 인해서 또 많은 저소득층 말하자면 빈곤층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OECD 수준에서도 복지 수준이 낮기 때문에 우리가 차츰 이 복지를 올려야 하는데 복지를 그 부분을 높여야 하는데 그러면은 그 재원을 어디서 얻을 것이냐. 그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증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구조 조정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야가 다 국민들도 합의가 된다면 구조 조정을 해서 지금 같은 복지, 보편적 복지 중에서 불가피하지 않은 것들 좀 좀 줄여도 될 만한 것들을 줄이는 것이 우선 노력이 선행이 돼야 하고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어디서 얻어야 하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는데 지금 정부가 해왔던 그 재원 확보 방안이 무슨 야당이 꼼수라고 한 게 아닙니다. 대다수 국민들, 언론이 꼼수 증세를 한 거다. 말하자면은 담배값 인상이라든지 우리 배 대표님도 담배값 인상하시니까 아주 벌벌 뛰셨습니다. 담배를 많이 태시는데 또 이 연말 정산 이게 전부 서민들 특히 봉급 생활자들 이 주머니 털어내는 것 아닙니까? 물론 법인세를 올릴 경우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데 대해서는 역행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 현재 재벌들 10대 재벌만도 사내 유보된 돈이 100조가 넘습니다. 전체 뭐 얼마 전에 어디 발표를 보니까 기업에서 사내에다가 유보된 자산이 580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도 무슨 중소기업이라든가 작은 기업들이 아니고 좀 중견급 이상의 기업들, 좀 여유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적정한 수준에서 법인세를 좀 올리고 또 전에 감세했던 부분들을 좀 원상시켜가지고 거기서 재원을 좀 마련하고 알겠습니다. 특히 고소득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뭐 고소득자 중에서 변호사라든가 이 사자 붙으신 분들이 제대로 세금 내는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세원을 또 발굴을 하고 그래가지고 재원을 만드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지금 내용 자체는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뭐 증세와 그 부분 얘기하시는데 여기서 좀 제가 궁금한 점은 어떤 거냐면 뭐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세는 어느 정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반면 지금 최경환
부총리 같은 경우 오늘 기재위 보고장에서 지금 증세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제부총리를 네. 지금 야당이 맡고 있더라도 정세하겠습니다. 이게 앞장설 수가 없습니다. 책임을 지고 있으면은 예. 정세는 세금을 올린 건 예수나 석가모니도 반대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언론은 지금 논쟁에서 지금 정세 위에 길이 없다 다 얘기를 합니다. 저도 논평하면 기본적으로는 정세를 하지 않고 어떻게 복지재벌을 마련하느냐 그것밖에 대안이 나올 수 없어. 그렇지만은 막상 어느 세목에 어떤 만큼의 세율을 올리느냐 얘기할 때는 경제를 총책임지는 부총리로서는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정치권이 합의해주면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정도밖에 못하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네. 유승민 씨가 지금 경제부총리가 있어도 그 얘기밖에 할 수 없어. 그 사람 둘 다 위스콘신 학맥이지만은 똑같은 이론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지금 시장을 보세요. 우리나라 시장과 세계 글로벌 시장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저성장 기제가 완전히 굳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경제 주체들한테 세금 올린다? 경제하지 말란 얘기지. 그래서 경제부총리 입장에서는 논리적으로는 정세 없는 복지는 있을 수 없다는 걸 동의하지만은 정부가 지금 정세를 검토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수가 없다. 없습니다. 네. 오늘 당연한 거죠, 그거는. 알겠습니다. 아니 박근혜 대통령의 아주 제1공약의 증세 없는 복지예요. 지하경제를 활성화한다 뭐 한다 했는데 양성화지 활성화가 아니라. 그렇죠. 거기서 재원을 확보를 못했어요. 전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세가 불가피한데 최경환 부총리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경제를 살리겠다 해갖고 돈을 풀고 뭐 기업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베풀고 규제도 풀고 하는 상황 속에서 증세한다고 하기는 어렵지요. 그러나 최 부총리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 다 해보고 안 되면은 증세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결과적으로는. 그러나 당장은 뭐 이렇게 최 부총리가 입장을 바꿀 수는 없는 거고 지금 뭐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대표도 이 정세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지만 먼저 구조조정을 먼저 하자. 네. 그런 얘기들 아닙니까? 줄일 때는 줄이고 또 뭐 복지도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뭐 전면적인 무상복지 하지 말고 좀 줄일 부분이 뭔지 이런 것도 또 먼저 하고 그러자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각인각색이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죠. 네. 저는 뭐 기업인도 아닙니다만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제 상공인들 전국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2015년도 경제 현황을 조사를 했고 정경련은 30대 그룹을 대상으로 조사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최근에 나와서 가서 보세요. 내용을 보시면은 전부가 지금 현재 2015년도에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됐냐.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 때하고 비슷하다, 그보다 더하다 하는 그 여론이 압도적이에요. 모든 거의 다 일반 상공인이나 30대 그룹이. 자,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 주체들이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 위기 때보다 더하다, 그때와 비슷하다 하는 상황을 인쇄하고 있을 때 여기서 무슨 막 법인세 올리고 기업의 부담을 올리는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털어지고 났을 때 뭘로 합니까? 총칼로 가서도 못 막습니다. 시장 경제는 물리적인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시장 경제의 힘은 어느 권력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하기 좋은 말로 세금부터 올려, 법인세 올려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그 책임지는 집권당의 입장에서는 그 말을 쉽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면밀하게 검토해야 돼.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네. 최경환 부총리 체제, 지금 현재 경제를 끌어가는 뭐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분들이 경제를 이렇게 침체시킨 데 대한 큰 책임이 있는 겁니다. 왜? 과거에 무슨 IMF가 온 것도 아니고 금융위기가 온 것도 아닙니다. 미국 경제도 지금 참 좋습니다. 중국 경제도 7, 8% 경관 성장 대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국제 환경이 나빠가지고 못했다 한다면 또 모르겠어요. 맨날 다른 핑계를 못 대니까 국회에서 법안 통과시켜준다 이 핑계를 대고 있는데 정말로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과거에 전두환 시대 같은 때도 그 몇몇 그 김제 경제수석이라든가 아주 뛰어난 그런 그 리더십을 가지고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내면서 경제를 살렸는데 지금 현우석 부총리 체제, 최경환 부총리 체제 아무것도 국민들한테 감동을 줄 만한 어떤 경제 정책을 내놓은 것도 없고
맨날 국회에서 법안 통과 안 되니까 이거 안 됩니다. 이런 소리만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본인들부터도 내가 정말 경제 수장으로서 이 경제를 잘 끌어가고 있느냐. 정말 국제 환경이 나빠갖고 우리만 잘못된 거냐. 네.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과거의 금융위기라든가 그런 말할 것도 없고 과거 경제 성장보다도 더 견고한 경제 성장들을 이루고 있다는 게 다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은 지금 화랑세 아닙니까?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얼마나 지지율이 높습니까? 경제를 잘해서 그러거든요. 우리 경제는 미국과 또 얼마나 많은 의존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고 중국과는 또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네. 중국 경제가 지금 침체 상태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적어도 7, 8%의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못 오고 있느냐. 알겠습니다. 그런 여기에 대해서 부분에 대한 반성은 별로 없이 네. 자꾸 딴소리만 하고 있어요. 경제 관료들이 정말 정신 차려야 해요. 대표님. 고영신 교수께서는 정치 평론 하시면서 경제 쪽을 잘 유심히 안 보신 겁니다. 미국 경제만 지금 호황인 겁니다. 미국 경제 양적 완화 끝나고 난 이후에 그러고 이제 금리까지 곧 올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 경제 하나만 그 중국 경제도 성장률 둔화돼가지고 지준율 내렸지 않습니까? 은행에 돈 풀어가지고 살리려고 EU 경제는 죽을 서고 앉았고 일본 경제 지금 아주 허덕허덕하고 앉았고 우리는 그나마 아주 좋게 지난해에도 성장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에 속하는 겁니다. 그건 고 교수께서 잘못 진단하신 겁니다. 그거는 중국 경제가 둔화돼. 중국 경제도 지금 7.1%로 줄어든 겁니다. 지금 7, 8%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지난번에 아이고 참나. 리커참 총리도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7, 8% 성장은 과거에 10% 내지 11% 성장과 안 먹는 거다. 전체 규모를 봐야죠. 우리나라 이걸 보십시오.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됐냐. 과거에 미국, 일본, EU, 유존 이 세 개를 다 합쳐도 중국 경제하고 이 몫이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 경제가 거의 8%에서 7% 중반으로 왔다가 지난 7.1%로 떨어진 겁니다. 미국 경제만이 지금 올라서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 속에서는 다른 나라 경제를 비교해보면 그러니까 그나마는 대한민국 우리의 경제는 대외 경제 환경은 과거에도 아주 나빴어요. 과거에도 뭐 그렇게 좋은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상황 속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 대외 환경이 엄청나게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환경 속에서 말하자면 경제 수장들이 경제를 책임진 사람들이 그걸 살려내는 게 능력 아닙니까? 지금 최경환 부총리 체제가 들어서서 엄청난 양적 지금 완화 정책을 썼어요. 많은 돈을 풀었는데 그만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 여권 내에서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유승민 원내대표도 지금처럼 해갖고는 경제 살리지 못한다. 그런 점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지. 그러면은 그걸 책임진 사람들이 좀 더 자상을 하고 그런 노력, 그런 빛을 보이지 않는다는 걸 제가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뭐 경제 부분에 대해서 뭐 많은 의견이 아마 이 두 분처럼 분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배병희 경제풍월 대표, 우리 고영신 한양대 특임 교수와 함께 정치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